안녕하세요. 임찬식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 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의 기본적인 속성과 오브젝트 상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컨디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의 메타데이터, 스펙, 스테이터스 등을 살펴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이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노드, 파드, 디플로이먼트의 속성인 컨디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상황별로 컨디션 속성이 어떤 값을 가지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지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서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컨디션 속성은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나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고 배포할 때 종종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쭉 길게 내려가니까 레디 정도만 보고 넘어가셨을 텐데요. 화면에서는 레디 상태이고 아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드 컨디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은 스테이터스 안에서 세부 상태를 표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딕셔너리 형태를 가진 개별 컨디션 속성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렌즈라는 앱의 그 화면인데요. 그 개별 속성 중에 이제 노드나 파드 같은 상세 정보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 컨디션 상태를 모아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렌즈 앱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파드나 노드, 디플로이먼트 밑에 들어가면 컨디션스라는 항목 아래 레디 혹은 컨디션 이니셜라이즈드 그다음에 파드 스케줄드 등등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순서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데이터 항목에 존재하는 몇 가지 중요한 필드를 설명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스펙과 스테이터스의 역할, 그리고 컨트롤러와 오퍼레이터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컨디션 속성을 오브젝트별로 나눠 살펴보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개별 컨디션을 살펴보고 상황별로 어떤 컨디션이 설정되는지 오브젝트 단위로 나눠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컨디션에 관련된 상태와 속성 값은 쿠버네티스 문서와 코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는 API 버전과 카인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손으로 한번 작성해 보셨거나 혹은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보셨거나 하는 분들은 지겹게 보셨을 거예요. API 버전과 카인드가 항상 나온다는 거. 그리고 API 버전은 오브젝트의 스키마 버전을 정의하고요. V1, XV1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카인드는 오브젝트가 나타내는 REST 자원을 지정합니다. 파드, 디플로이먼트, 콘피그 맵 등이 이 카인드에 지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에는 오브젝트 자체를 설명하는 다양한 속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레이블, 어노테이션, 리소스 버전, 제너레이션 등의 속성이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메타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유일한 문자열을 지정해야 하고 알파벳, 숫자, 그리고 빼기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63글자의 길이 제한도 가지고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는 오브젝트를 생성할 공간을 지정합니다. 이름과 동일하게 알파벳, 숫자, 그리고 빼기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이름과 동일하게 63글자 제한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면 디폴트, 큐브 시스템, 큐브 퍼블릭, 그리고 큐브 노드 리즈라는 4가지의 네임스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이어서 레이블과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레이블은 서로 연관된 오브젝트 그룹을 구분하거나 오브젝트를 필터링할 때 셀렉터로 사용합니다. 키와 값 모두 63글자의 길이 제한이 있고 알파벳, 숫자, 빼기와 언더바, 점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쿠버네티스 내부 혹은 프로그램에서 오브젝트를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아마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레이블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쭉 나열하고 뭐 순회하면서 뭔가 일련의 작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노테이션은 오브젝트에 추가적인 정보를 붙일 때 사용합니다. 키 길이는 63글자 제한이 있는데 값에 대해서는 키와 값을 합쳐 256KB 길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속성 이름처럼 알파벳, 숫자, 빼기, 언더바, 점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은 주로 클라이언트 도구나 라이브러리에서 이 오브젝트별로 뭔가 특정한 정보 혹은 특정한 동작을 하도록 할 때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리소스 버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필드는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마다 변경되는 문자열 식별자입니다. 읽기 전용 필드이기 때문에 값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 원래 처음 읽었던 리소스 버전을 같이 포함해서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동시에 같은 오브젝트를 수정하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수정을 완료한 변경 사항이 쿠버네티스 내부 저장소에 기록이 되면서 리소스 버전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도착한 수정 요청 사항은 리소스 버전이 달라졌기 때문에 충돌을 발생시키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사용할 때 리소스 버전이 활용되고요. 제네레이션은 스펙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증가되는 숫자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과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스테이터스 쪽에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제네레이션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오브젝트의 스펙이 변경되는 것을 추적하고자 할 때 제네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너 레퍼런스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사이에 종속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현재 오브젝트의 상위 오브젝트를 여기 오너 레퍼런스 안에다가 기록해 연관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플로이먼트 오브젝트는 레플리카 셋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고 레플리카 셋 오브젝트는 파드 오브젝트를 생성해 이 세 가지 오브젝트가 서로 종속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고 디플로이먼트 오브젝트를 삭제하면 관계된 오브젝트가 모두 한 번에 삭제되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브젝트 목적에 따라서 스펙과 스테이터스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스펙 속성에는 원하는 명세를 기록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을 정의를 합니다. 스테이터스 속성은 실제로 이 명세가 어떻게 적용됐고 어떻게 지금 실제가 어떤지를 나타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스펙과 스테이터스가 존재를 합니다. 디플로이먼트나 파드 같은 오브젝트이고요. 하지만 오브젝트 자체로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한 경우들에서는 스펙과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긴 하죠. 정의를 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그냥 공백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피그 맵이나 시크릿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스펙과 스테이터스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펙과 스테이터스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플로이먼트를 정의할 때 내가 원하는 컨테이너 그다음 레플리카 수를 지정하면 스테이터스에서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생성이 됐고 에러가 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펙에 정의한 건 실제로 컨트롤러나 오퍼레이터가 그 명세를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오브젝트 상태를 스테이터스 속성에 반영합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컨트롤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컨트롤러가 오퍼레이터와 다른 점은 커스텀 리소스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스텀 리소스를 이용해 기본 쿠버네티스의 동작을 확장할 수 있는데 이 커스텀 리소스와 상호작용하는 컨트롤러를 오퍼레이터라고 지칭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스펙이나 스펙 명세를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변경 사항이 생기면 해당 정보를 읽어서 실제 컨테이너 실제로 무언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스테이터스에 다시 업데이트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컨트롤러 오퍼레이터고요. 여기까지 그냥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와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컨디션 속성을 살펴볼 건데요. 컨디션 속성은 각각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딕셔너리 형식이 리스트 구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딕셔너리 속성을 저장하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은 수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각 딕셔너리 속성 안에는 상태가 변경된 시각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테이터스 속성은 가장 기본적인 컨디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몇몇 오브젝트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컨디션 속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오브젝트들은 추가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컨디션 구조체가 아닌 별도의 컨디션 구조체를 정의해 사용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컨디션 구조체는 되게 기본적인 컨디션 구조체입니다. 타입이랑 스테이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옵저버드 제너레이션, 라스트 트랜지션 타임, 그리고 리전과 메시지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각각의 필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옵저버드 제너레이션은 많이 자주 사용이 안 돼서 일단 제외를 했고요. 컨디션 타입을 나타내는 문자열은 카멜 케이스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그 대소문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방식이고요. 스테이터스 필드는 true, false, 그리고 unknown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집니다. 리즌과 메시지는 컨디션이 변경된 이유를 나타내는 필드인데 리즌은 변경된 이유를 카멜 케이스 형태로 표현하고 이 값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발생한 컨디션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문자열인데 사람이 읽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메시지 필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개별 상태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노드 오브젝트의 상태를 노드 컨디션 구조체를 통해서 이 컨디션을 구조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 컨디션 구조체 안에는 마지막으로 상태를 확인했던 시각이 기록되는 라스트 하트비트 타임 필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래 컨디션에는 없었던 거고 이 컨디션 속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플로이먼트 파드 노드와 파드 디플로이먼트 오브젝트는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컨디션에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타입에 대한 값을 좀 설명해 드리면 노드 컨디션 타입에는 레디가 일반적이에요. 레디가 대부분은 레디를 계속 보고 계실 거고요.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디스크가 부족할 때 혹은 PID가 부족하다면 이 메모리 프레셔, 디스크 프레셔, PID 프레셔 등이 이제 컨디션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렌즈 앱 같은 거 보시면 옆에 이제 레디 옆에 막 나와요.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네트워크 unavailable 컨디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대부분은 레디는 true인 게 좋은 거고요. 나머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스트 허트비트 타임과 라스트 트랜지션 타임이 있어서 이 컨디션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했는지를 이 필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리전과 메시지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노드인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게 좋은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네, 타입은 레디고요, 스테이터스가 true입니다. 이 true라는 얘기는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라스트 트랜지션 타임과 라스트 허트비트 타임은 트랜지션 타임은 저희가 노드를 처음 생성하고 레디 상태가 됐던, 그리고 라스트 허트비트 타임은 지금 언제 이걸 확인했는지 가장 최근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 되는데 디스크 프레셔 컨디션이 스테이터스가 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드 오브젝트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드 컨디션 구조체를 좀 살펴볼게요. 이 안에는 다 비슷해요. 타입과 스테이터스 필드 그대로 있고 리전과 메시지, 라스트 트랜지션 타임도 그대로 있는데 좀 이름이 다르죠. 라스트 프로브 타임이라고 저희 파드에 여러 가지 프로브를 설정하는데 실제 확인이 됐던 그 시각을 나타내기 위한 필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드 컨디션 타입에는 컨테이너 레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드, 레디, 파드 스케줄드 등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다 true이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레디가 true이기 위해서는
네, 뒤에 계속 나오는데 컨테이너스 레디도 true여야 되고 이니셜라이즈도 true여야 되고 파드 스케줄도 이 모든 게 다 true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라스트 프로브 타임이 있다는 게 아까 노드 컨디션과 다른 점이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파드가 정상적으로 배포가 됐을 경우엔 레디가 true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걸 보실 거예요. 뭐 이렇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레디가 true인 경우를 항상 보고 있지만 아닌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레디가 true가 아닌 경우, 뭐 이빅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를 뺀 나머지들도 다 true 컨디션이면 레디 컨디션이 true가 되면서 이 파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컨디션인데요. 이 디플로이먼트 컨디션은 다 똑같고 라스트 업데이트 타임이란 필드가 다릅니다. 뭐 저희 파드는 계속 그 레디니스 프로브나 뭐 라이브니스 프로브 등이 계속 찔러보면서 얘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라스트 프로브 타임이 있고, 디플로이먼트 컨디션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으로 갱신했던 뭐 여러 가지 그런 언제 확인했는지 이런 시각을 이 필드들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면 디플로이먼트 컨디션은 available, progressing, replica, failure 컨디션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available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available 타입은 디플로이먼트 오브젝트에서 롤링 업데이트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레플리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어떻게 이 조건을 계산하는지는 뒤에 나와 있고요. 프로그레싱 타입은 파드를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레스 데드라인 세컨즈라는 필드에서 지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펄스 스테이터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디플로이먼트 쪽에 있는 이 컨디션들이 좀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는 어베일러블이 무조건 돼 있으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프로그레싱도 약간 좀 처음에 접근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레플리카 페일리어 타입은 뭐 거의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저도 사실 몇 번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고, 이 레플리카 페일리어 타입은 파드를 생성할 때 일시적인 오류 혹은 그 쿼타를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쿼타로 인해 할당량이 부족해서 파드를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true 스테이터스 값을 가지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컨디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정상적인 디플로이먼트 컨디션 속성입니다. 어베일러블이 true이고 프로그레싱이 true이고 레플리카 페일리어가 없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있을 때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컨디션은 리스트이다 보니까 값이 계속 좀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간략하게 두 가지 항목만 있고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 노드 컨디션, 파드 컨디션, 디플로이먼트 컨디션의 구조를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네, 이제는 조금 천천히 상황별로 컨디션 속성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노드 컨디션이 이제 변경되는 건 주로 노드 컨디션이 뭔가 이상한 경우에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경우엔 그냥 정상이에요. 계속 정상인데 임계치 조건을 설정을 해서 노드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이걸 탐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은 뭐 이제 가용 메모리가 10메가보다 적거나 뭐 메인 파일 시스템의 가용 공간이 10%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및 컨테이너용 파일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도커나 이런 거 쓸 때 루트 파일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한 형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뭐 수백 메가에서 수 기가, 뭐 좀 많으면 막 10기가도 넘어가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노드 컨디션의 그 타입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거를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기본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이제 뭐 요 정도의 조건이 지금 기본 클러스터에 적용이 돼서 이걸 계속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임계 조건과 그 임계 조건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컨디션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다면 메모리 프레셔 컨디션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루트 파일 시스템 혹은 뭐 컨테이너용 파일 시스템이 일정 크기, 일정 공간 이하로 떨어진다면 디스크 프레셔 컨디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PID가 전체 PID 여유 분분의 뭐 일정 퍼센테이지 이하로 떨어지면 PID 프레셔가 활성화가 되고요. 요 세 가지는 이제 그 큐블렛 아마 실행 옵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임계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노드가 뭐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노드를 추가를 했는데 저희 CNI 붙이잖아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캘리코 이런 것 막 사용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당 노드가 연결이 안 된다. 그럼 네트워크 unavailable 컨디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 공간이 이제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요 생각보다 저는 메모리 프레셔는 거의 접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부족하면 그냥 파드가 아예 저희 리퀘스트나 이런 걸 계속 지정하기 때문에 파드가 할당이 안 되면 안 됐지 노드에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는 별로 접하지 못했는데, 디스크는 이제 계속 디스크를 사용하고, 이거는 저희가 사실 제어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로컬의 empty 형태의 공간을 할당해서 막 파일을 쓰는 경우 그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려워서 가끔 디스크 프레셔가 뜨는데, 이렇게 뜨게 되면 라스트 허트비트 타임을 통해서 언제 이거를 체크했는 그 라스트 트랜지션 타임과 허트비트 타임이 있는데, 트랜지션 타임은 이 디스크 프레셔가 처음 발생한 그 시각이고요. 라스트 허트비트 타임은 계속 찔러보면서 이게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언제 가장 최근에 봤는지, 그거 두 가지 형태로 이 필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큐블렛이 뭐 디스크 프레셔를 받고 있다라는 뜻의 컨디션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파드 컨디션의 컨디션 타입과 어떤 상황에서 이 컨디션들이 활성화 비활성화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드 컨디션은 위에서 쭉 살펴보시면 파드 스케줄드, 이니셜라이즈드, 컨테이너스 레디, 그 다음 레디, 이렇게 네 가지가 순서대로 true가 되어야 파드가 정상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드 스케줄드가 안 되면 이니셜라이즈드 같은 거는 아예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앞에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펄스가 되면 레디 컨디션이 펄스를 가지겠죠. 그리고 파드 헤즈 네트워크라는 컨디션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1.25에서는 알파 스테이지 단계라서 바로 쓸 수는 없고, 이제 피처 게이트에서 활성화해 주시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로드맵을 보면 1.26, 1.27 버전을 거쳐 뭐 정식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파드 헤즈 네트워크 컨디션은 파드 샌드박스 생성 후에 네트워크 설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게 설명을 보니까 저희 뭐 서비스 라이센스 인디케이터나 뭐 어그리먼트 등등에서 이게 실제 파드가 뭐 얼마나 정상적인지 단계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노드 안에 파드를 배포할 때 이제 뭐 특정한 자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머신러닝 서빙 플랫폼 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GPU 자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CPU와 메모리 자원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되는 자원을 만족할 수 있는 노드가 없다면 파드 스케줄드 컨디션이 비활성화됩니다. 스테이터스 값이 펄스가 되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하나의 노드 어피니티로 저희 원하는 노드를 그 자원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라는 메시지고요. 파드 스케줄들을 통과해서 노드가 특정 노드에 스케줄링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 디플로이먼트 안에 쭉 보시면 이니트 컨테이너를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작업들을 쭉 나열해 두는데, 이니트 컨테이너 안에 정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순서대로 쭉 실행을 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 이니셜라이즈드 컨디션이 펄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컨디션에 펄스를 찍고 계속 뭐 재시도를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때 메시지 필드를 살펴보면 저희 컨디션 그 이닛 컨테이너나 컨테이너를 정의할 때 컨테이너 이름을 지정하잖아요. 그 이름이 메시지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저희가 가서 해당 정의를 고치고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제 파드 컨테이너스 레디 컨디션이 펄스가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를 여러 개 뭐 정의할 수도 있지만 컨테이너를 가져오는데 어떤 이유로든 실패를 했을 경우에 컨테이너스 레디가 펄스가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컨디션이 모두 true면 레디가 true가 되어서 저희가 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플로이먼트 컨디션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디플로이먼트 컨디션 타입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available, progressing, replica, failure 이 세 가지가 현재 존재합니다. available 컨디션은 min, ready, second 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필드를 정의한 적이 없다면 0이고요. 0이란 얘기는 컨테이너가 무조건 생성되자마자 그 min, ready, second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체크를 하는 거고 이 min, ready, second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체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최소 가용성을 만족하는 레플리카스만큼 배포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어베일러블 컨디션을 그 true로 할지 false로 할지 결정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뒤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볼 거고요. 프로그레싱 컨디션은 레플리카 셋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 셋을 통해서 파드를 생성하잖아요. 이 디플로이먼트가 레플리카 셋을 뭐 제어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프로그레싱 컨디션이 이제 펄스 값을 가지게 되고요. 레플리카 페일리어는 파드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없을 때 스테이터스가 true가 되면서 딱 나타납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그때 컨디션에 추가가 되고요. 먼저 일시적인 에러 혹은 쿼타의 할당량 쿼타의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파드를 생성할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레플리카 페일리어 컨디션이 true 스테이터스 값을 가지면서 컨디션스에 딱 등장을 합니다. 네, 메시지를 보면 뭐 특정 파드를 생성하려고 했는데 exceed 쿼타라는 할당량을 넘었기 때문에 생성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딱 찍혀 있게 되죠. 네, 물론 이 경우에도 디플로이먼트를 통해 레플리카 셋을 뭐 생성하거나 제어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레싱 컨디션은 여전히 true 스테이터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대립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레플리카 페일리어가 true이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지만 프로그레싱 컨디션은 true를 보여주면서 레플리카 셋은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파드를 생성하는데 실패한 상태에서 프로그레스 데드라인 세컨즈라는 값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특별하게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300초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300초를 지정했는데 뭐 레플리카 페일리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프로그레싱도 펄스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레플리카 셋을 생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고요. 어떤 레플리카 셋이 뭐 문제가 되는지까지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몇 번 언급했던 available 컨디션 상태값은 미니멈 레플리카스 available 조건을 만족해야 true가 되는데요. 이 미니멈 레플리카스 available 조건은 스펙에 정의되어 있는 레플리카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레플리카 수를 지정했잖아요. 이게 몇 개의 레플리카가 배포돼야 되는지를 지정한 거, 그 값과 롤링 업데이트에 맥스 언어베일러블 값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 디폴트 값이 25%인데 이걸 숫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퍼센테이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값을 이용해 전체 레플리카스에서 그 unavailable 파드의 수를 허용할 수 있는 unavailable 파드의 수를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고 스테이터스에 available replicas라는 값으로 실제 배포가 돼서 현재 다 동작하고 있는 레플리카의 수가 있는데 available replicas와 max unavailable replica 수를 더한 게 스펙점 replicas보다 크거나 같으면 미니멈 레플리카스 available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available 컨디션이 true 스테이터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처음에 저도 헷갈렸던 게 스펙의 레플리카스 값이 0이면 available도 true를 가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스펙의 레플리카스가 0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각각의 단계별로 컨디션 타입들을 좀 알아봤고요. 시간이 딱 맞았.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인 오브젝트는
스테이터스의 컨디션 속성을 통해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노드파드 디플로이먼트는 추가적인 정보를 가진 컨디션이 있고, 컨디션 속성에는 상태가 변경되거나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을 기록한 필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컨디션 속성을 확인해서 오브젝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세부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